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큰 더위가 온다는 대서지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에서 30mm의 비가 내렸고요. 내일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 20에서 50mm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텐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조금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5도, 나머지 울진과 영덕, 포항이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흐리기만 하겠지만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토요일에 잠시 쉬어가다가 일요일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한 의과대학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모든 준비를 마쳤고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지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만을 놓고 본다면 포항이 의대 설립에 최적지란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한국판 뉴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50만의 도시 포항의 오랜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과 타당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아직은 포항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생각이 든다면은 사람들이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에는 중증질환 전 분야에 걸친 1등급 병원은 물론 상급 종합병원도 없고 인구 1000명 대비 의사 수도 2.1명으로 다른 지자체 대비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취약한 의료 여건에 비해 의과대학 설립 조건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포스텍을 비롯하여 생명과학 연구센터, 그다음에 또 우리 강소기업 연구 특구를 비롯하여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연구 기반 의과대학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대 유치는 대도시로 대형 병원으로 갈 의사 양성에만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설립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수 대비 의사 수와 교육의 질, 의사 양성 제도와 정주 여건,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증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치적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타 지역과 달리 포항은 지난 2년간 인프라 구축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 등 내실 있는 준비를 다져왔습니다. 포항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각계각층의 전계, 관계, 그리고 지역의 바이오 기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제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포항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포항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한국판 뉴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지역 실행기구로부터 전달받아 밀봉된 상태로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는 오늘 정기회의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찬반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준하경 경주시장은 어제 담화문을 통해 만약 맥스터 증설로 결론 날 경우에는 정부가 경주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고 협의기구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포스코 사내 협력 업체에서 벌어진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최근 보도해 드렸는데요.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 이 업체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산재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10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조차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크레인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와 목 등을 다쳤다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이사무 씨. 하지만 회사는 추락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씨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임원진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윽박 지르고 고함 치고 재해가 아니냐 하려고 그렇게. 포스코 사내하청노조가 이 업체에 대해 산재 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직원이 작업을 하다 베이고 추락하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는 등 산재로 분류할 수 있는 사고만 무려 10건에 이른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행정적인 문제들을 이제 회사가 회피하기 위해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노조는 산재가 은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수직적인 갑을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스코한테 무슨 많은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노조는 드러나지 않은 산재 은폐 사례가 많다며 전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확실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다쳤고 질병 들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건강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 5월 발생한 한 건의 작업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노조가 주장한 다른 9건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고 공상 처리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포스코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0명, 이 가운데 37명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읍 주민 3천여 명이 오늘 흥해 로터리 일대와 7번 국도에서 대규모 걸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흥해 지진대책위는 3년째 자산가치 하락과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다 피해 배상이 아닌 구제를 고수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북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건의안 사업은 국가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등 50건에 7,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해찬 김태년 대표는 경북도가 예산 배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월지가 올해도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바닥 퇴적물을 걷어내 몇 년간은 괜찮겠지라는 기대도 허물어졌습니다. 물 유입량을 대폭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경주 대표 관광지입니다. 연간 15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곳에 올해 또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물고기가 논이는 배수구 쪽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구석진 곳에는 짙은 띠가 형성됐습니다. 사는 건 다 좋은데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녹조가 너무 많이 끼니까 냄새가 나서 좀 불쾌하고 좀 보기가 그렇네요. 지난해 11월과 12월 1억 원을 들여 4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준설을 할 당시만 해도 올해는 녹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1년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7대의 소형 펌프도 녹조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약품도 넣어보고 퇴적물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40일 이상 걸리는 물 순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특히 굽은 곳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이르면 다음 달 녹조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현상 변경과 물 유입량 확대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월지 녹조는 이제 경주시를 넘어 문화재청의 해결 의지가 더해져야만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공동 후보지 유치를 신청하도록 군의군을 설득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군은 후보 부적합 결정에 소송으로 맞서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군민 사이에선 후보가 탈락한 마당에 소보 비안이라도 가져오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도단위 사회단체의 간담회가 군위에 마련된 현장 사무실에서 이어졌고 영양 7곡 김천 등 도내 시장 군수와 종교계 원로들도 군위를 찾아 김영만 군수를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군의군은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은 하지 않겠고 후보 부적합 결정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 10억 원대의 소송 비용도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후보 부적합 결정에 군의군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확률은 거의 없고 사업이 무산돼 이전지 선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더라도 후보가 선정되는 일은 없다는 뜻을 재차 군의군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후보가 탈락한 마당에 소보 비안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저 미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8만 얼씨구냐고 우리 국민들이 죽어야 됩니까? 소보공항 무산 방지 대책위는 군의군청 앞 상복 시위를 이전지 결정 시한인 31일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단체인 군의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군수와 공항 추진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유인물을 군의군 내 수천 장 살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부적지를 통보받고 그 후에는 지금 진짜 변화가 많아요. 소보라도 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후보 공항 찬성했던 게 바뀔 수가 있지. 군의군민의 여론 변화가 김영만 군수의 태도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보통교부세 161억 원이 줄었고 경기 침체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또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상환이자 보전 건의와 체납세 징수 강화 등의 대책도 추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기업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 노조연대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계가 붕괴하고 원전 기술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64만 명이 서명했고 원전 확대 여론이 높은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탐방객들을 위한 비대면 체험 해설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경주 남산 삼릉과 토암산 탐방지원센터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을 만드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무선 수신기를 활용한 거리두기 해설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또 온라인 탐방객을 위해 음악 명상과 온라인 해설 등의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봉화군의 한 청소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급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노조 활동을 한다며 1년 넘게 회사 간부로부터 온갖 폭언과 부당 인사, 임금 차별 등에 시달리다 지쳐 사직한 지 5일 만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봉화군청 앞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한 여성이 흐느끼며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사망한 봉화군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씨의 아내입니다. 사장아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 사람들 다 벌해주세요. 제발 벌 좀 주세요. 김재동 씨는 봉화군의 청소 대행업체 한 곳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6월 말 퇴직한 뒤 닷새 만에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홀로 노조 활동을 이어가던 김 씨에 대한 회사 측의 갑질이 극심했다고 호소합니다.
이들은 2인 1조로 해오던 가로 청소 업무를 김 씨 혼자 담당하게 하는 등 업무상 불이익과 직장 내 왕따가 1년 넘게 이어졌고 성과금도 다른 직원보다 수백만 원 적게 지급됐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조직된 회사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지난해 3월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으로 조합원이 모두 탈퇴해 사실상 와해됐는데 부회장인 김 씨가 홀로 버티면서 눈엣 가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더 힘든 거는 그 회사 사장 아들의 폭언과 그 모독적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말 사람을 자근자근 밟아요. 그렇게 한번 회사에 집에 들어온 날은 거의 녹초가 돼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유가족들은 매일같이 있었다던 회사 대표 아들 작업 반장의 폭언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시한부 인생이야 당신처럼? 한글말 몰라? 한 번만 더 배임 행동하고 당신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면 그때는 그냥 진짜 싫으면 당신이 노동부에 신고하든가. 이 회사의 첫 노조 분회장으로 집요한 노조 해체 압박을 받아오다 내쫓기듯 또 다른 청소 용역업체로 옮긴 김영진 씨도 회사의 갑질 횡포 경험자입니다. 솔직히 죽이고 싶었죠. 사람 이해하니까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뒤돌아서 가지고 다른 조합원들이나 딴 사람들 자기한테 좀 말하기 좋은 사람들 하나하나 포섭하고. 회사 측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숨진 김재동 씨가 업무 과실이 많았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사 이동과 차등적 성과금 지급일 뿐 노조 탄압은 일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직원들이랑 못 어울리고 업무를 하면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는데 노조 가입하면서 완전히 벽을 쌓은 듯한 느낌이야. 민주노총 경북 북부지부는 이 업체를 부당 노동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포항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장애인 자립을 위한 포항시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시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24시간 서비스 실시를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포항시에 31명의 최중증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13명이 혼자 생활 중이라며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강우의 영향으로 무해성 세라티움 적조가 동해 남부 해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세라티움 적조가 6월 말 가덕도 해역에서 처음 발생했고 7월 20일에는 부산과 경주, 포항 연안에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무해성 적조가 출현하고 있지만 장마가 끝나면 유해성인 코클로디듐 적조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영덕 단호장사 씨름대회가 영덕 문화체육센터에서 개막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남녀 30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오는 26일 백두장사 결승전까지 엿새간 펼쳐집니다.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 지역 스토리 발굴을 위해 경북 스토리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역의 이야깃거리를 발굴하고 작가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경북의 인물, 장소, 사건, 문화자원을 주제로 한 소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는 오는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경상북도 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큰 더위가 온다는 대서지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에서 30mm의 비가 내렸고요. 내일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 20에서 50mm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텐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조금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5도, 나머지 울진과 영덕, 포항이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흐리기만 하겠지만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토요일에 잠시 쉬어가다가 일요일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